지난 토론 때 사실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러나 그 토론의 여파로 이준석이가 한 2, 3%가 떴거든요. 그렇죠. 네. 이준석이는 머리 든 게 깡통이야. 경제학 몰라요, 걔는. 그런데 뭐 호텔 경제학 뭐 말도 안 소리 때리니까 언론이 써주는 거예요. 재밌거든. 기자들도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흥미유발적으로. 흥미유발. 그렇죠. 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저 깡통이거든요. 그것도 숟가락 얹었어. 뭐 기업을 위축시킨다 정부 지출을 하면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의 신동욱 대변인 그 내 동기인데 그것도 완전 깡통이거든. 그놈은 또 이 사회주의다. 그 전부 깡통 소리 하는데 이 프레임을 잡은 거예요.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조지 레이코프. 네. 여기서 프레임을 장악했어. 근데 여기서 그냥 방어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서민들 살리려고 자영업자 살리려면 이렇게 재정 지출 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성수 효과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소비 정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해봤자 안 통하는 거야. 정확하게 프레임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가 120원이 잠식을 했다. 커피값 120원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내가 프레임을 더 큰 거를 던져야 돼.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지. 제 네.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케인즈 싫어하니까 정부가 나서지 마라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그래 시카고 학파대로 할게. 케인즈도 하고 시카고 학파 그래 밀턴 프리드만이 굉장히 불경기 때 뭐 하라겠냐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헬리콥터 만이를 퍼부어라 했다. 밀턴 프리드만 책에 있어. 그럼 그것도 할게. 그러면 아마 기자들이 난리가 날 거야. 밀턴 프리드만, 헬리콥터 많이 그렇게 개념을 확 바꿔버려야 돼. 근데 뭘 알아야 되지. 네. 근데 이재명 후보한테 그런 경제학적인 깊이를 요구할 수는 없는데 저는 답답한 게 민주당의 참모들이 너무 무능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다. 커피값 120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취지는 너무 쉽거든. 아니, 그렇지. 계곡에 그 전혀 다른 상인들 맥락입니다, 그 이게. 정리한 게 계곡 보호도 있지만 그 죽으라고 그 땀 흘려가지고 닭백숙 팔아봤자 부가가치가 얼마 없는데 커피라든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그렇죠. 전환시키려고. 전업하세요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얘기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기자들이 안 써요. 재미가 없잖아. 이럴 때도 좀 재밌는 개념을 기자들이 또 좋아하는 거. 혹할 만한 걸로. 내 같으면 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창조적 파괴를 하라. 이 슈페트가 말한 혁신이다. 하면 좋다고 쓸 거야. 그러니까 이 참모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 무능해요. 경제학이 뭔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도 바보지만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바보야.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왜 변호사님을 안 데려갔나? 아니, 저는 뭐 민주당에서- 관심 없습니다. 저 바보들하고는 근데 왜? 일하기 싫어. 근데 아니. 이거는 저는 조금 반박하고 싶은 게 이병철 변호사님은 기본적으로 언론 지형이 동등하다라는 가정하에 이 모든 걸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지기현 판사의 룸사롱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만큼 되게 큰 영향이에요. 그거는 민주당을 욕할 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믿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국민들의 반응이고 커피 120원도 이상한 댓글 조작해가지고 내가 누구 아빠다 말 쓰면서 자영업자도 아니면서 그걸 또 국힘에서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것들은 언론이 더 많이 실어주고 언론 지형이 너무 이렇게 불공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얘네들이 얘네들이 멍청하고 얘네들도 멍청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기에는 언론의 문제가 저는 크다고 언론 탓하면 뭐 해결이 됩니까? 그 전쟁에서 다 지지. 그렇죠. 현재 네. 조건에서 이겨야 이겨야지. 되니까. 예. 아니 전 뭐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다른 프레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던졌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기현 룸살롱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네. 이런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정치에 지친 그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쪽만 생각하면 안 돼. 이쪽은 정치가 좋겠지. 막 떠들면. 근데 이쪽은 이제 지겨워. 근데 경제 먹고 좀 살자. 그 얘기를 좀 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이준석이가 막 헛소리 때리고 막 하는데 방어를 제대로 못 하는 것 네. 같거든. 그러니까는 지지율은 떨어지고 여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거죠. 그거는 참모들이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회 때도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너무 극단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차라리 이준석 후보가 막 싸가지 없게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럼 쓱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해라. 쉽게 오히려 얘기해서. 받아주면 네. 돼.
아 그럼 그 비유가 좀 틀렸나요? 아 그러면 우리가 바꿀게요. 에? 그렇게 받아들인다.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거꾸로.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 비유가 잘못됐으면 그 본질하고 좀 다른 부분인 거니까. 원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애라고 굳이 어른이 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 싸울 왜 필요는 같이 싸워? 없지만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그럼 이준석이 싸우는 게 의도거든. 이준석은 걔 싸가지 없게 위점을 싸우는 드러나게 게. 해야죠. 그럼 너가 대안을 얘기해봐. 그러니까요. 그 근거를 받아주면서 제시하면. 그렇게 그래 그렇게 받아들였어. 아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받을 수 있겠군요. 혹시 같은 젊은 층에서도 이준석 후보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다른 걸로 얘기를 그런데 꺼내는 평론가님처럼 말씀하시면 네. 점잖은 말씀인데 이성적이죠. 기자들이 안 씁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준석은 이겼다고 기자들. 생각할걸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지. 완전 제패했다고 그리고 생각해요. 그게 더 싸가지 없어서 거기에 안 찍어. 지지율이 영향을 받았어요. 맞아요. 자꾸 네. 아니. 팩트를 부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거를 메꿔야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언제 네네. 더 버릴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이재명 후보는 역량이 뛰어난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 그 어려운 환경에서 네. 이준석이는 그냥 잔머리가 좋은 거고. 상대가 안 되죠, 예, 솔직히. 예. 그러니까는 좀 금방 이런 걸 게다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유명하지만 모두가 모르는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1979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공화당 후보가 유명한 레이건 후보였어요. 그렇죠. 네.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지 그때. 그때는 후보였고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그때도 2차 올쇼크니 베트남전만 너무너무 경제가 미국 경제가 가장 심각할 때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같이 그렇죠. 오는 인플레도 네. 세고 실업자도 세고 우리나라 이제 비슷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때도 이제 경제가 너무 쟁점인데 레이건 후보가 뭐 경제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분은 뭐 영화 배우 영화 출신. 출신. 네. 근데 카터는 경제에 대해서 잘 알아요. 큰 농장주고 기업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토론에서 압도적으로 레이건이 떠버렸어요. 그 뭐냐? 그러니까 레이건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경기를 살릴 거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경기 후퇴는 내 옆집 사람이 실업자가 되는 거고 경기 불황은 내가 실업자가 되는 것이고 경기 회복이 중요하잖아. 그렇지. 경기 회복은 카터 대통령 당신이 실업자가 되는 거야. 내가 대통령이 돼야 돼. 그게 전국을 뒤덮었어. 이 의사전당 이 팍 꽂히잖아요. 명료하게 딱 꽂히니까. 그거구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거지. 그거지. 예. 그래서 그 레이건이 이제 4년 하고 그다음에 부시 행정부도 그 뭐 베트남전에서 지고 계속 했는데 걸프전이 정말로 현대전으로 엄청난 압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선거가 있었죠. 부시하고 민주당의 클린턴하고 네. 부시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다 예측했어요. 그런데 져버렸어. 근데 너무 많은 전쟁 비용을 썼고 역시 또 경제가 쟁점이라는 거를 유권자들 마음에는 그때 그 똑똑한 빌 클린턴이 It's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명료하게 유권자들 귀에 꽂힐 수 있는 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여하간 이걸 기회로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라든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맹공을 하고 있고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은 과연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네. 이준석 후보는 표면상으로는 단일화 절대 없다.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선언을 했는데 보시기에 단일화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 단일화하면 바보지.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단일화는 누구로 단일화할 거야? 어떻게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를 지금 할 시간도 뭐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뭐 단판을 하면 그러면 후보직 내주겠다는 뜻이에요? 뭐 후보직 내줘가지고 그래 뭐 당권줄 주고 다 주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거야 뭐 정권 잡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할 일이고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 전지도 네. 없는데 무슨 단일화를 해요? 가능하지도 않고요. 단일화했을 때 이준석 후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결국은 이준석 후보한테 최선의 방법은 제가 볼 땐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는 의미 있게 득표하는 거예요. 의미 있게 득표하면 의미 있게 득표한 걸 가지고 보수 재편은 어차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럼 거기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쫓겨났지만 이제는 주인으로 보수 개혁을 주도하는 형태로 가야 그래야 확실히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를 재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재편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는 과정을 해야 이번에 대선 도전했던 것처럼 다음번 대선도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저는 우리 평론가님이 이준석은 정상적인 사고라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니, 왜 그렇게 내 얘기를 할 생각하고 때마다 굉장히 거기다 분들이 많아요. 유충을 네, 저는 그러니까 양자가. 이준석이라는 네. 사람은 당의 승리, 보수의 개혁 이딴 거 필요 없고 내 자리가 얼만큼 있지? 내가 지금 국힘과 단일하면 얼만큼을 먹을 수 있지? 어차피 그 다음날 말 180도 바꾸는 계산적일 게 거다. 네. 대변으로 제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다 오. 청소하겠습니다. 단일화 내가 목숨 걸고 단일화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명태균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연락하는 인간인데. 속내가 정말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정말? 기자가 여기도 명태균하고 여기서 어. 통화했어. 그러니까 정치 브로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 들어보세요. 문답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랑 통화하지 않았느냐고 했고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럼 단일화 관련된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 했더니 굉장히 짧게 있었던 것처럼 맞아요. 먼질만 하면서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던데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명태균 변호사로부터 어떤 입장을 접하셨습니까? 명태균 변호사. 명태균 씨. 명태균 씨로부터 네. 저도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내용 공개한 거 네. 봤는데 그 명태균 씨의 뉘앙스는 내가 전화한 게 아니라 이준석이 지가 내한테 전화했다 이런 뉘앙스던데. 오. 어쨌든 통화는 했다는 여하간 거잖아요. 통화는 한 건 네. 맞는 네. 것이고 네. 그런데 그거는 명 사장이 저한테도 한 달 전부터 네. 지난번에 서울에 조사받으러 왔을 때 네. 그때부터 이제 단일화를 최종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이를 붙이는 게 활용점정이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안 붙을 텐데 네. 그렇게 그렇다고 의견을 제시하셨겠죠. 네. 이준석이한테 국힘이 후보 자리를 양보할 리도 또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랬더니 변호사님 붙도록 만들면 되죠. 어떻게 만들 건데 하니까 홍매화의 진실을 제가 까줘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준석이 아직도 명태균과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정치 브로커야. 윤석열 공천계에 완전 대한민국 정치판을 개판으로 만들어놨는데 아직도 이준석은 이 사람과 못 끊었다? 그럼 제2의 윤석열이 되겠다는 겁니까? 이거 왜 묻지 않죠 언론은? 6월 3일 대선 지나면 네. 중앙지검이 이 명태균, 김건희 그 공천 개입, 김영선 의원이나 등등 그렇죠. 거기에 네. 그 뉴스타파가 공개한 그 증거 완전히 확실한 증거가 나왔거든요. 이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적극 개입했다는 게 네. 수사받을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레이스 중이니까 검찰이 자제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여하간 이준석의 이런 태도가 관심을 사고 있는 것은 이준석이 주춤하다가 지지율이 반등을 좀 했기 때문인 건데 이 지지율 상승이라는 게 보시기에는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주저앉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 근데 미래를 제가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준석 지지율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지율은 원래 지지율로 말하면 5%가 좀 안 되는 지지율인 거예요. 그거는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30대 남성 주로 이제 남성들이 선택하는 젊은층 남성들의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 보수층에서 아주 실망한 보수층 또 상대적으로 젊은 성향을 갖고 있는 보수층 이런 층들이 거의 위에 이렇게 얹어진 거예요. 이준석 후보 비호감도 보셨잖아요. 지금 후보별로 비호감도 조사하면은 제일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비호감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앞으로의 선행 지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 후보를 찍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안 찍는 사람들이 찍을 건지 말 건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한데 이준석 후보한테는 그 정도 확장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네. 지금은. 그래서 거의 10%라는 게 이것도 PK-TK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0 정도 나오니까 가능한 지지율인 거지. 보수층에서 김문수 후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옮겨가면 모를까. 더 이상 자기가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넘겨도 이준석 후보한테는 최선을 다한 결과가 될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이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3자 대결로 갈 경우에는 그것 또한 결집하는 쪽으로 움직여가면 그 지지율도 빠져가지고 1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니 불현듯 궁금해진 게 그 이준석 그 후보하고 송사 하나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고 내가 다 선거공보소 이겼지. 관련된 것들 혹시 그 관련된 그 이행
이준석 후보가 했습니까? 지금 뭐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받는 예. 절차를 취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받고 있지. 받는 절차라고 함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압류 같은 그 강제적인 조치를 취한 거예요, 아니면은 상호 합의 간에 얼마간의 오늘 공개 차분히.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예. 공개할 타이밍이 있어요. 공개할 타이밍이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대목인데 여하간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 사실 이병철 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법률적인 조력자로서 당대표를 했다 쫓겨날 때 도와주신 경험이 있는데 곁에서 본 이준석 솔직히 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라는 인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뭐 식사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때 신인규 변호사가 또 많이 도왔어요. 아, 중간에서 그래서 네. 이제 신인규 변호사도 같이 또 신인규가 또 이제 자원봉사하는 또 어느 비슷한 또래 변호사님도 데리고 오고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제가 신인규한테 그래서 이렇게 재판 한 석 달 해서 끝났으면 이준석이가 밥이라도 사야지 얘는 왜 연락이 없냐 하니까 신인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해서 또 부랴부랴 이제 식사 자리를 또 만들었어. 예. 이제 점심 식사인데 그때 첫째는 그 나이가 그 비슷비슷해요. 1살 차이나. 네. 그리고 그 변호사님들은 그때 처음 본 분들이고 본인이 도움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존대를 하고 깍듯하게 해야지. 네. 근데 그냥 바로 말을 까버려. 아, 그 처음 사람들한테요? 봤는데 어떡해요? 처음 본 자리에서요? 그건 아닐 거 처음 아니에요. 본 건 예. 아니고 재판 때문에 몇 번 봤지만 봤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이 대표님 하는데 네. 얘는 그냥 말을 까는 거예요. 김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죠. 그 전에는 이분들하고 뭐 이렇게 대화하는 기회도 별로 없었고 네. 그날에 식사하는데 그 신인규 변호사한테도 그냥 말 까더라고. 그 니 내 똘만이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석 달 동안 또 제가 좀 애가 이상하다는 걸 많이 느꼈으니까. 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가만히 안 놔두거든. 박살 내버리거든. 네. 그냥. 그 엄청 혼도 내고. 뭐 태도가 불순하다거나 이러면 네. 그런데 이제 그날은 제가 여러 명 있는데 뭐 그렇게는 안 하고 얘 진짜 얘는 맞아야 되겠다. 예의가 없다 진짜 기본적으로. 근데 예. 이제 두 번째 내가 그때 37이었어요. 이제 그 나이가? 지금 마흔이. 자네는 그 정치를 하려면 경제학 공부를 좀 해라. 내 신인규한테도 신인규 너도 마찬가지고 네. 그냥 법 그거 가지고 쫑알쫑알 하지 말고 정치의 목표가 뭐냐? 그 우리 이 대표 목표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 잘 먹고 네. 맹자 선생도 그랬잖아. 항산, 항심. 그렇죠. 그런데 뭐 하버드에서 뭐 경제학 뭐를 했다며 뭐 부전공인지 용합 전공이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과목을 몇 과목 뭐 들었냐? 그러니까 뭐 우물쭈물 해. 제대로 답변을 못 해요. 그거 가지고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수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또 이럴 때 좋잖아. 쫓겨나고 나서 공부를 좀 해라. 경제학 공부를. 네. 그랬더니 뭐라 하느냐 하면은 이게 내가 그때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보통은 알겠습니다.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뭐라 하느냐면은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요. 경제학 공부 그렇게 깊게 할 필요는 없고요. 경제 문제에 뭐 사고가 터지면 그때 대응을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충고받고 바로 또 한마디 하네. 한 수를 두네. 아니 뭐 내한테 덤비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지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 정치를 거예요. 하면서 가진 생각을 표출한 거겠죠. 그게 그게. 정치라는 거 깊게 공부할 필요 없고 네. 그냥 쏘기면 되는 거니까 그때. 그래서 내가 에라이 한심한 놈아 그랬어. 진짜 면전에서 대놓고. 네. 그게 제일 센 말입니까? 뭐 예의 없는 거에 대해서도 가만히 이 새끼는 맞아야겠네라고 생각만 하시고 앞에다는 어떤 충고도 안 하셨습니까? 예의가 너무 그래도 없네. 세게 한 거죠. 그냥 이 정도면. 남들이 있는데. 성인인데 아이고, 여러 한심한 사람인데. 놈아. 그런데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하고 그때 지냈던 그 김진태 강원도지사 하나. 네. 그 양반도 서울법대 83학번이고 뭐 검사 출신인데 검사했죠. 네. 그럼 사람들이 똑똑할 거다고 또 착각하잖아요. 이제는 착각 안 하시겠지. 서울법대 출신 검사 판사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머리가 깡통이거든. 대한민국의 직업군 중에 영어를 제일 못하는 직업군이 판검사예요.
그리고 경제학이나 경제에 대해서 제일 무지한 사람들이 판검사들이에요. 왜? 정관 예우도 아니고 전현관 짝짝꿍 해갖고 밥 먹고 사는데 뭐 경제학을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글로벌 이 스탠다드에 보면 제일 후지거든. 네. 그런데 하여간 김진태가 내가 강원도지사 되고 나서 그래서 내 형님 당신 1년 내에 큰 사고 칠 거다. 그 수준 갖고는 1년 내에 그 레고랜드 사태 그러니까, 나가지 네. 지금까지 지금 이 건설업계의 채권 시장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책임도 안 묻고 이 사람 사퇴도 안 하고. 그런데 이준석이도 똑같은 수준이야.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이 딱 그거거든요. 그때 말장난. 그때 호텔 경제야. 그렇죠. 그때 말장난. 커피 120원. 예. 그런데 이쪽에서 나 대응하는 게 보니까 무슨 호텔 경제학이라는 대단한 경제학이 또 있는 줄 착각해가지고 나 미쳐버리겠어. 양쪽 다. 한심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 하나를 진행을 했는데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지선다로 드렸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의외로 단일화한다고 답하셨고 네. 16%는 단일화 안 한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